법인과 동료 교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무너졌고요. 학생 수 감소, 학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생들 상담하려고 학생들하고 더 친해지고 하려고 목욕탕을 갔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했는 것도 있고요.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교사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교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새 학기가 곧 시작됩니다. 자, 김학철 PD, 우리가 조금 전에는 이제 학생들과 그리고 학교 간의 갈등을 짚어봤는데 이번엔 그 학교와 교사들 간의 갈등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천안에 있는 한마음고등학교가 교사 5명에 대해서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의 비교육적인 행태를 징계 사유로 지적하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학교 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강행된 천안 한마음고의 대량 징계 사태, 그 속내를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월 13일 충청남도 교육청 앞 천안의 대안학교인 한마음고등학교 교사들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교과교사가 11명인데 이 중에 6명이 정교조 교사예요. 근데 그 중에 5명을 이제 3명 파면 해임한 게 부당하다고 해서 지금 시위 중입니다. 학교법인 한마음교육문화재단은 지난 1월 28일과 2월 6일 두 차례에 걸쳐 법인 산하에 있는 한마음고의 교사 7명을 징계했다. 파면 3명, 해임 2명, 감봉 2명 등 정규 교사의 절반이 넘는 수가 징계를 받은 것. 이 중 해직된 교사 전원을 포함한 6명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학교 측은 해당 교사들이 비교육적 행태를 보이며 학교 운영에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적절한 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법인과 동료 교사에 대한 신뢰 관계가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 지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될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해서 전학, 퇴학 등 학생 수 감소, 학교 위기에 처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나 이사회 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의결되었고, 하지만 해당 교사들은 이번 징계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향한 부당 징계이며 그 이유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징계가 부당 징계다. 그리고 전교조 6명만 의도적으로 징계를 했다고 해서 도교청에 나왔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황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뭐 학생들 상담하려고 학생들하고 더 친해지고 하려고 목욕탕을 갔는데 그걸 가지고 징계 사유로 했는 것도 있고요.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교사들마다 각기 다른데 많게는 14가지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사유가 눈에 띈다. 바로 해당 교사들이 교원들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평가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 현재 한마음고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이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난주 이사. 그는 지난 2011년 12월 30일 전임 개방이사와 교사들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 평가 내용을 보면 상대 측 교사들은 교육도 엉망으로 하고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이번에 징계받은 선생님들은 매우 학부모들로부터 존경받고 교육도 잘하고 그러는 것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내가 믿으면 이제 이 사람들 편을 들게 되고 저쪽과는 담을 쌓게 되고,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원 평가지를 저에게 주었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실제 김 이사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보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비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다른 교사들을 음해하기 위해 평가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 김난주 이사의 주장이다. 제가 보기에 이 평가지는 조작된 거예요. 원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조작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짜 문서를 저에게 줬단 말이죠. 그것은 더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교원 평가 자료는 워낙 보안이 철저하기 때문에 쉽게 외부로 유출되거나 조작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평가 자료다 보니까 외부로 나가는 게 상당히 막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인 사람도 이제 업무를 추진할 때 이제 평가 기간이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말 그대로 단편적인 관리만 하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까지 못 보는데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유출해가지고 또 심지어 그 내용을 수정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유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권한도 없었던 거고. 또한 김난주 이사를 만난 적은 있지만 그 시점이 김 이사가 주장하는 2011년 12월이 아닌 6월이었다고 한다. 임기가 만료된 전임 개방이사로부터 신임 이사를 소개받는 자리였다는 것. 중요한 건 그건 김난주 이사가 문건을 주었다는 서술형 평가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문건이고 그가 만났다는 2011년 12월도 나는 나 역시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면 그 서술형 평가지가 그 김난주 이사의 말에 의하면 건네줬다는 장소도 사실은 12월이 아니라는 거죠. 6월이라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사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교원 평가 자료 유출에 대해 김난주 이사와 해당 교사들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 지난해 1월에는 김난주 이사가 학부모와 학생들을 상대로 전교조 교사들의 비교육적 실태 60여 건을 조사한 문건을 이사회와 언론에 공개하면서 더 큰 논란을 야기했다. 제가 징계받은 사람들의 면면 그리고 행태들을 살펴봤더니 교사라는 직위, 담임 선생님이라는 직위로 약자 입장에서 학생 학부모들이 문제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파면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받고 벌을 받아야 될 것들이 많다고 저는 파악을 했어요. 하지만 이에 반발한 교사들이 허위 문건 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김난주 이사를 고소하면서 갈등은 더 크게 확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조사를 마치고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 이사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을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다. 수사를 한 결과 그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그 사유는 대부분이 60여 건 중에 대부분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보 공개에 의한 명예훼손보다는 교육의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사유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서 학교장으로 봤을 때는 이사님이 진실적인 위치에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었고. 하지만 관할 경찰서는 양쪽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혐의 인정이 어려웠을 뿐이란 설명이다. 명예훼손 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 혐의 없음이다 이 얘기는 이제 용어가 그래서 그렇지 100%의 그 혐의를 두고 있을 때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만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경찰 조사에서는 종결이 됐고 검찰에서는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아직.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을 사유에 넣을 만큼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학교와 이사회의 의지는 강해 보였다. 이에 대해 해당 교사들은 김 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정당한 대응이었으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뭐 학생들 뭐 폭력을 사주했다. 그다음에 또 비교육적인 행태를 보였다. 학생들 인권을 무시했다.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제 악의적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을 한 부분이지 단순히 고발했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를 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거죠.
해당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데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 규정 위반, 학생 및 학부모 선동, 근무 태만 및 품위 손상 등 또 다른 이유들도 많다. 현재 교사들은 대부분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한마음고의 일부 학부모들 역시 학교 측의 징계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조합원으로 계시는 선생님들은 진짜 학교에 열정적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가지고 부모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아이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선생님들이 파면되고 해임되고 이런 결과가 왔을 때 처음에는 정말 황당하고 굉장히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사들이 대량 해직되면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한마음고에서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는 모두 11명인데 그중 5명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히 수학교사는 2명 모두 해직된 상황. 다른 교과의 운영에는 큰 문제 없이 대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학교과는 분명히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간제가 됐든 그 부분이 빨리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선생님들이 노력을 하고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절반 정도가 지금 자리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후에 학교를 갖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좀 이끌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글쎄요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교사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교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지도 사실 좀 의문스럽습니다. 학교 측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은 크다. 평소 의지해오던 교사들이 갑작스럽게 해직되면서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대안학교에서 애가 너무 잘 자랐고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진짜 소극적인 애가 적극적이고 막 자신감 넘쳐서 반장까지 할 정도고 우리 선생님 안 계시면 학교 그 선생님들 안아줄 사람이 사랑해주고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진짜 저희도 사물이 어찌해야 될지 걱정돼요 진짜. 지금 학교에 남아 계시는 선생님들을 저에 대해서 좀 잘 몰라요. 해직되신 선생님들이 막 많으시네요. 그래서 토요일에 그분들이 담임을 하셨으면 더 좋았는데 그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난 못하고 있어갖고 많이 불안해요. 아직 수사 중인 사안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시키면서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교사들은 한마디로 부당 징계란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이번 징계가 전교조 교사들만을 향한 의도적인 징계라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교원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황인데요. 징계 사유를 두고 학교 측과 교사들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면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소청 결과가 3개월 내로 나오는 만큼 징계의 적절성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 3개월 동안은 상당히 해직교사 신분으로 좀 힘든 생활일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해직당한 교사들 중에는 부부 교사도 있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생계의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해직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측의 징계위원회 구성도 잘못됐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해당 교사들은 징계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김난주 개방이사와 학교 설립자의 가족이 징계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징계 절차 또한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마음고등학교가 교사를 해직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한마음고등학교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3년 개교 이래 수많은 논란들을 양산하고 있는데요. 어떤 속내가 담겨져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3년 개교한 천안 한마음고등학교. 인성교육과 자연학습 중심의 대안교육을 지향하는 사립형 특성화 고등학교다. 전국에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지금 24개 학교가 있는데 12번째로 인가받은 대안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립자가 대안교육의 선각자로서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다음에 행정학 박사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모은 재산과 정신을 올인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한마음고등학교는 개교 이래 지금까지 크고 작은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충남도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과 회계질서 문란 사례가 적발돼 관련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천안시 동면의 한마음고등학교. 지난 2003년 교사에 대한 인권 탄압 등으로 물의를 빚더니 급기야 교육당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1명은 파면, 2명은 해임, 1명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비리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당시 교장으로 있던 학교 설립자는 횡령 혐의로 파면 조치가 내려지자 교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2010년 9월 설립자가 신임 행정실장으로 부임하면서 갈등은 더 커졌다. 설립자의 독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해 학부모들의 감사 청구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 궁극적으로 학교가 이제 민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뭐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특별감사도 신청을 하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 신청도 내고.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부모들에 따라서 학교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행정실장이 마음대로 잣대를 휘두르고 행정실장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강요를 합니다. 따라오지 않는 부모에게는 협박을 하고 그 자식들에게는 길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지난해 9월에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휴업으로 큰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금을 월 12만 원씩 인상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일주일간 휴업을 강행한 것이다.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준 금액이 있습니다. 일단 이 금액만큼 올려놔. 그래서 그때 당시 교감 선생님이 그걸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으로는 안 된다. 그 돈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버티기로 간 거죠. 학부모가 자체의 어떤 조사, 그다음에 교육청 감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수익자 부담금도 절반가량이 낮춰줬죠. 그러니까 12만 원 돈이라는 게 사실상 무리한 주장이었던 거라고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는 최종적으로 기각 경고를 받았고. 당시 충남도 교육청이 수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휴업 철회 공문을 보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는 것.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돈 없다고 일주일당 온다는 학교가 이 세상에 진짜 이렇게 산 세상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학교에 보내야 되겠나 진짜 막 그랬어요. 근데 이거 교육청에서도 아무 그것도 제재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학교 내 갈등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학생 수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2013년 2월 104명이었던 학생 수가 새학기를 앞둔 현재 55명에 불과한 실정. 해직 교사들은 설립자의 독단이 계속되어 갈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설립자가 실질적인 학사 개입은 물론 교사 임명권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까지 온 거는 그 내부의 갈등이 아니라 설립자가 독단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하고 설립자가 이제 교장으로 복귀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방해가 되는 세력이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만들어 왔다는데 저희는 그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6년 5월 한마음고 교장 직무대리로 부임한 이명범 교사. 학교 법인은 2007년 11월 일부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원 소청심사에서 취소 결정을 받아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3차례나 더 당연 퇴직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소청심사에서 매번 학교로 복귀하란 판결을 받았으며 최종 징계는 정직 2개월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명범 교사는 설립자가 학교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법인 사무실에서 설립자께서 계속 요구하는 게 있는데 타당하지 않은 그런 요구들,
그래서 많은 시달림을 많이 받았지요.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저한테 이제 미운 부분이 있어서 이명범 교장 직무대리를 반드시 내보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꾸준히 이제 있었던 거죠. 그 학교 수립장 행정실장으로 간부 회의에 오셔서 발언하는 일 이해는 없고요. 학교장의 뜻이나 교직원과 특별히 다르게 발언하신 일이 없습니다. 설립자가 학교의 경영에 개입한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해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또한 학교 측은 이명범 교사의 복직은 현재 학교의 운영상 교사 보직과 급여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란 입장이다. 법인으로서는 약한 징계를 감수하고라도 그 막대한 비용이라든지 있는 교사를 내보내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실과 법과 또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특별법에서 교원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 사항은 기관을 기속한다고 그랬어요. 그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반드시 소청 심사의 결정 사항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 복귀를 안 시켰을 때 이사장에 대한 형사처벌권이 없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직 교사들 역시 교원 소청 심사에서 징계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학교가 복직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좋은 판결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정작 이사회에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직을 못하는 거죠. 아마 설립자가 이전에 사례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밀어내려고 그렇게 이 상황을 다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태가 확산되자 충남도 교육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지도 감독 기관으로서 그동안 학교 법인과 교사들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충남도 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인사권이 법인에 있다 보니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의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라는 게 어떤 차원의 재정결합 예산을 끊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얽힌 문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서 참 많이 어렵습니다. 작년 한 해 충남도 교육청이 한마음고에 지원한 재정결합 보조금은 약 14억 원에 달한다. 교직원 인건비부터 기본 운영비까지 대부분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에 반해 지난 5년간 학교 법인이 납부한 법정 부담금은 평균 100만 원 수준. 법인에서 한마음고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이처럼 사립학교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 사립학교 그 운영 자금의 98%는 전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가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그러니까 부분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적인 학교로 인식을 하고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정말 소홀히 하고 어떤 때는 회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학교 운영을 감독하는 이사회도 문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부분 설립자 주변 인물들로 이사진이 구성되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선생님들과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법인 이사들이 나서서 해결하고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법인 이사들의 역할이거든요. 방치하는 겁니다. 법인 이사가 지금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설립자가 횡포를 해도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 이미 소공화국입니다. 거기는. 현재 해직 교사들과 정교조 측은 학교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시이사의 파견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학사 개입 정도를 봤을 때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요건이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원 승인 취소를 한 다음에 바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임시이사들이 학교 운영을 담당하게 하면서 지금 얽혀 있는 파면 문제라든가 또는 학사 운영의 정상화라든가 하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관할 교육청은 학교법인 이사회 정원 중 과반수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국 교육청이 한마음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갈지가 사태 해결의 관건으로 보인다.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행정적으로나 또는 재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교육청에서 소극적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사립학교법 문제가 아니고 그 행정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누적이 되면 또한 법 개정으로 아마 요구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운영을 둘러싸고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한마음고등학교의 갈등. 올바른 대안교육 실현과 학교 안정화를 위해 지도감독기관의 적극적인 조치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직 교사들이 설립자와 이사회에 대해서 뿌리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는데요. 갈등의 골이 좀 깊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직 교사들은 설립자가 학사 개입은 물론 교사 임면권에까지 간섭하면서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청 심사를 통해 교원 지위를 회복한다고 해도 과거 이명범 교사의 사례처럼 학교가 복직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상 교육부의 복직 명령을 강제로 이행하게 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도감독 기관인 충남도교육청도 이제 보다 철저한 행정 조치와 또 재정적인 제재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충남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권이 재단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공문을 통해 복직을 권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지난해 한마음고등학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강행했을 때에도 휴업 철회 공문만을 발송해서 소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임시이사 파견이나 재정지원금 중단 같은 적극적인 제재도 한 번쯤 시도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한 국가보조금이 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사립학교인 만큼 공공영역으로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또한 시급히 필요해 보였습니다. 네, 무엇보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의 좀 불안감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이 한마음고등학교의 안정화를 위해서 교육청이 어떤 대책과 조치를 내놓을지 시사플러스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학철 PD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개교한 한마음고등학교의 설립 취지는 인성 중심의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교 이래 지금까지 학교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학교를 향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대량 징계와 또 120명 정원이었던 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학사 운영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요. 더 이상 충남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의 한계란 이유로 한마음고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도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설립자와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뒷받침돼서 올바른 대안교육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플러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